10년 전 함께 찍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공유하며 정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1일 즉석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공조 분위기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힘의원들은 두 사람을 이간질하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당사자들이 쐐기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제안으로 최근 진행된 2시간가량 비공개 대화와 관련해 추측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발 다중국가 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해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 시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양당 지지자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했다며 양측 사이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 억제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양측은 부동준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과 이 후보가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때 이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가이고 저는 정치인 될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운명에 맞서 각자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표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후보는 벌써 10년 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와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후보의 제안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저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라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본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로 접수됐습니다. 문자 발신번호는 1301입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도 이 전 대표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수사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와 수사기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만큼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그런 사건으로 야당 의원들을 수사한다니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와중에 휴가를 간다고 하니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전국 구상을 가다듬는다는 핑계를 대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욱 거센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6박 7일간 대통령 결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다만 당시 잼버리 개영식 참석, 거제 고현종합시장과 진해의 군기지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한 바 있습니다. 모두 논란의 중심입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틈틈이 재래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가 기간이라도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들 법안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6일 전까지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이를 제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국정 현안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과 함께 휴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휴가, 참모들은 휴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폭우를 피해 순방가고 더위 피해 휴가 가듯 민생 회복 과제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 파탄,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탄으로 국민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나 홀로 휴가 타령이라며 외유성 해외 순방도 국가 핑계 삼더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에 재충전해 온 나라가 방전위기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최민석 대변인도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며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고집불통 국정운영에 방해되는 법들은 거부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소리 지르고 놀러가는 금쪽이 대통령이라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휴가를 간다면서 방송 장악에는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광주를 품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전국당원대회 광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사태로 전두환을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나라가 퇴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섰던 북한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냈던 위대한 광주 정신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능과 무책임도 모자라 국민은 안주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또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의 폐업을 하고 국회가 이르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라 밭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거부권 회수를 기록했으니 이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정부는 국제적으로 방송 장악을 하려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유력한 한반도 전문가 수미테리가 국가정보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10년여 한국 정부를 위해 이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쪽이 공개한 혐의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미국이 동맹인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늘려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사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 장악 의도이자 독재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사법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2요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방송법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죠. 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또 다시 전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미 2차례 회기된 적이 있는데 민주당은 조만간 3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과 재발의 시점 등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할 거라며 더 센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에 현재 국회는 좌절의 정치 수준이라며 일단 민주당의 법안을 봐야겠지만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현안 대응에 대한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TMF 사태를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금 전 당정회의를 열고 팀온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또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당정은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와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